지금 이 순간에도 성장 중인 당신에게 응원을 보내는 1cm의 진아입니다. 혹시 대화를 하다 보면 막 답답하고 더 설명을 붙이다가 언성이 높아지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유난히 가장 가까운 남편, 아내와 이야기를 하다가 싸움으로 끝나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어드릴 이 부분을 읽고 좀 더 듣고 바로바로 질문을 하니까 상대 의도가 더 잘 이해되고 또 경청을 잘하게 되는 방법이기도 하더라고요. 불만을 처리해주는 안전 밸브라는 챕터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자기 생각에 동의하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대부분은 지나치게 말이 많이 하게 된다. 하지만 그럴 때는 그냥 다른 사람이 말하게 해라. 사람들은 누구보다 자신의 일과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질문을 하라. 그리고 그들이 직접 말하게 하라. 그렇지만 말하는 내용에 동의할 수 없으면 끼어들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위험한 일이다. 사람들은 할 말이 잔뜩 있을 때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니 끈기 있게 열린 마음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라. 그리고 진지하게 대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를 모두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이런 방법이 사업에 도움이 될까? 한번 알아보자. 여기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던 판매 대리인의 이야기가 있다. 미국 대형 자동차 제조사 중 하나로 꼽히는 곳에서 1년 동안 자동차 시트용 직물의 조건을 협상하고 있었다. 세계 주요 제조사는 샘플 직물을 만들어 보냈다. 이 직물은 자동차 회사의 임원진이 검사했고 각 공급 업체 대표에게는 별도의 날을 정해 계약을 위한 최종 진술의 기회를 주겠노라는 통지를 했다. 제조사 중 한 곳의 대표인 R씨는 심한 후두염에 걸린 채로 미팅을 하기 위해 왔다. 다음은 R씨가 강좌에서 이야기한 내용이다. 회의장에 자동차 임원을 만나러 갈 차례가 되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속삭이기도 힘든 지경이었죠. 안내를 받아서 사무실로 들어가 보니 섬유공학 기술자, 구매 담당자, 영업부장, 그리고 회사의 회장이 직접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말을 해보려 필사의 노력을 해보았지만 꺽꺽거리기만 했습니다. 모두들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저는 종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회장이 말했습니다. 제가 대신 말하죠. 그리고 회장님은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샘플을 보여주고 장점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저희 회사 제품의 장점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회장님은 저를 대신하고 있었기에 논의 내내 제가 할 말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라고는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이고 몸짓을 조금 해보인 게 다였습니다. 이 별난 회의를 치르고 난 저는 계약 성사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건 50만 야드 이상의 시트용 직물을 주문받아 총 160만 달러의 판매를 올렸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큰 규모의 주문은 처음 받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목소리가 제대로 나왔다면 계약을 맺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날 일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연히 다른 사람에게 말을 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보상이 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도록 하는 방법은 사업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에도 도움이 됩니다. 바바라 윌슨은 딸 로리와 관계가 급속히 안 좋아지는 중이었다. 로리는 상냥하고 조용한 아이였지만 10대가 되면서 비협조적이고 때로는 호전적으로 변해 있었다. 윌슨 부인은 딸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고 협박을 해보기도 했다. 또 벌을 주기도 했지만 모두 소용이 없었다. 윌슨 부인은 우리 강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느 날 그냥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로리는 제 말을 거스르고 자기가 맡은 집안일을 놔둔 채 친구한테 놀러 가버리고 없었죠. 딸아이가 돌아왔을 때 저는 수만 번도 더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딸아이를 쳐다보면서 서글픈 목소리로 말했죠.
왜 그러는 거니, 로리? 왜? 로리는 제 상태를 알아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알고 싶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로리는 처음으로 주저하더니 잠시 후 술술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딸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하기만 했었죠. 아이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는데 저는 늘 명령조의 말로 가로막기만 했었죠. 저는 딸 아이에게 필요했던 게 두목 행세를 한 엄마가 아니라 믿을 만한 상담 상대였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성장에 대해서 혼란스러움을 털어놓을 친구가 필요했을 겁니다. 아이의 말을 들어주었어야 했던 저는 오히려 떠들고만 있었던 겁니다. 딸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도록 했습니다. 아이는 생각을 모두 저에게 털어놓았고 우리 모녀 관계는 한없이 좋아졌죠. 딸아이는 다시 협조적인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뉴욕신문의 경제면에 특별한 능력과 경험을 가진 인재를 찾는다는 광고가 크게 난 적이 있었다. 찰스 큐벨리스는 광고에 적힌 사서한 번호로 회신을 보냈다. 며칠 후 그는 면접을 보러 오라는 편지를 받았다. 회사를 찾아가기 전에 찰스는 월가를 찾아가서 회사를 설립한 사람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했다. 면접을 보는 동안 찰스는 이런 말을 했다. 대단한 기록을 세운 이런 회사와 연결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28년 전에 맨손으로 속기 타이피스트 한 명과 사무실 하나로 시작하셨다는데 정말이십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 초기에 겪었던 고생담을 추억하는 일을 좋아한다. 이 회사를 설립한 이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한참 동안 자신이 현찰 $450와 독창적인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창업을 했던 이야기를 했다. 비웃음과 조롱을 견뎌내고 안 된다고 만류하는 사람들과 싸우면서 하루에 15, 6시간씩 일하고 휴일이며 일요일도 없이 지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그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결국 성공한 이야기이며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하는 임원진이 그에게 와서 정보와 조언을 달라고 한다는 이야기도 했다. 그는 그런 기록들을 자랑스러워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일이었다. 회사 창업자는 그 모든 이야기를 즐겁게 하고 마지막으로 큐벨리스 씨에게 경력에 관한 짧은 질문을 했다. 그리고 부회장 중 한 명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찾던 인재인 것 같군. 큐벨리스 씨는 장차 자신의 고용주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이룬 업적에 대해 알아보는 수고를 했다. 그리고 상대와 상대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또 상대에게 이야기를 하게 했다. 그러면서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던 것이다. 캘리포니아주의 사크라멘토에 사는 로이 브래들리는 반대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영업에 능력이 있는 인재 한 명이 자신의 회사에 취직하겠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당시 이를 이렇게 설명했다. 작은 중개업체에 불과한 우리 회사에서는 보수적인 복지 혜택을 전혀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입원비나 의료보험, 수당을 지급하지 못했죠. 판매 대리인들은 모두 프리랜서 중개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잠재 고객을 불러 모으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경쟁사들이 하는 것처럼 광고를 낼 수도 없었으니까요. 리차드 프라이어는 저희가 원하던 영업사원으로서 모든 경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나의 비서와 면접을 하면서 이 일과 관련된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사무실로 들어오는 그는 다소 낙담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회사와 연관되어 있는 단 하나의 복지 혜택을 말해주었습니다. 그것은 프리랜서로서 계약을 맺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 고용의 형태로 일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 점에 대해 생각을 말하면서 면접을 하러 와서 가졌던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씩 꺼내놓았습니다. 몇 번이나 그는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혼잣말처럼 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그의 생각에 몇 마디 덧붙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면접이 끝날 무렵 그가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우리 회사에서 일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태도로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는 마음속으로 저울질을 충분히 해보고 긍정적인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도전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고용했고 그는 우리 회사에서 가장 우수한 실적을 보유한 판매 대리인이 되었습니다. 친한 친구들조차도 우리 자랑을 들어주는 것보다 자기들의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는 법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라 로슈 푸코는 이런 말을 했다. 적을 만들고자 하면 친구를 능가하는 기량을 선보여라. 하지만 친구를 원한다 하면 친구가 나보다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도록 하라. 이 말이 왜 진리일까? 친구가 우리보다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면 인정받는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더 뛰어나게 되면 친구들은 열등감을 느끼고 샘을 낼 것이다. 뉴욕에 있는 미드타운 직업소개소에서 가장 인기가 있던 취업 알선자는 헨리에타였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직업소개서에서 일을 시작하고 첫 몇 달 동안 헨리에타는 동료 중에서 친구를 한 명도 사귀지 못하고 있었다. 어째서 그랬을까? 매일 자신의 직업을 소개한 사람들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고 자신이 새로 개설한 통장 이야기 등 자기가 한 일에 대해 떠벌리기만 했기 때문이었다. 헨리에타가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옮겨보자. 저는 일을 아주 잘했고 그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동료들은 제 성공을 공유하기보다는 화를 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싶었어요. 회사 동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강좌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듣고 당장 덜 말하고 동료의 말에는 더 귀를 기울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동료들도 저마다 자랑할 일이 있었고 내 자랑을 들어주는 것보다 자기 일을 말하는 걸 더 신나했습니다. 지금은 동료들과 잡담할 시간이 생기면 재미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고 물어보고 제 일은 동료들이 물어올 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더 많이 이야기하도록